안녕하세요. 한국토지신탁의 최인규 차장이라고 합니다. 앞서 두 신탁사가 설명을 다 해줬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은 다 제외하고 이제 혹시나 이제 부연 설명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알기 쉬울 만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왜 신탁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신도시들을 선도지구라는 정책으로 일단 시범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근데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비전이 6년 안에 사업을 완수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조합 방식으로 추진을 했을 때 최근에 분양 경기가 좋기 전에는 20년이 간 조합들도 있었고 대부분 보통은 10년 이상씩이 다 소유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 만에 사업을 완수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추진위를 먼저 만들고 여러분들 돈으로 그리고 그 추진위에서 다시 조합 동의서를 만들고 그것도 여러분들 돈으로 그러면 그게 한 2, 3년이 소요가 돼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지금 배점 기준이 나오면서 빠지긴 했는데 최초의 몇 달 동안 국토교통부 MP가 했던 말이 무조건 신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사실은 분당에서 그리고 다른 그 신도시에서도 지금 선도지구 추진한 현장들의 신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신탁이 왜 좋은지에 대한 장점들은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분당에서 왜 선도지구에 신탁이 필요한지는 지금 어쨌든 시범 모델로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신탁으로 가야 되지만 처음부터 신탁이 돈을 들고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로바로 달려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조합 방식은 지난번 설명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내지 않아요. 그럼 사업을 누가 끌고 가냐면 초기에는 보통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걷지만 그 돈이 뭐 1억, 2억까지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5억, 10억까지는 될 수 없다 보니까 필요한 업체들을 우리가 쓰지를 못해요. 돈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지원한 업체들을 데려다가 쓰고 그 업체들한테 뭔가 우리가 좀 더 후한 계약을 약속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시공사를 데리고 와서 시공사 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단계가 신탁사가 오면서부터는 이제 저희가 처음부터 그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을 많이 단축을 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국가에서 신탁사에 바라는 역할도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희는 여기 풍선유에 한국토지신탁과 한국투자 부동산 신탁이 같이 참여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분당은 매출 규모가 너무 커요. 앞서 지금 주민 소유주분께서 한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럼 신탁사의 리스크가 뭐냐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희 리스크가 뭐냐면 여기가 시행자 방식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라면 가게를 하더라도 영업 허가를 받잖아요. 가게 이름 상호 이름으로. 여기를 신탁 시행자 방식으로 가게 되면 여기 사업자로 신탁사가 딱 관해서 고시를 받게 됩니다. 신탁사의 이름으로 영업을 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현장에 잡히는 모든 부채가 신탁사로 같이 잡힙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분당 사업장들이 적게도 조 단위고 많게는 10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우리 단지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한 3조에서 5조 사이에 매출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 사업을 하다가 생기는 모든 부채가 여러분들이 아니고 저희 신탁사로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보면 만약에 무너진 사업이 있다든지 아니면 부채가 많이 일어난다든지 하면 회사 자체의 존립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고요. 그리고 혹시 책임준공이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책임준공은 뭐냐면 옛날에는 시공사들이 시공사 돈을 하다 보니까 연대보증들을 섰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은행에서 이 사업에 돈을 빌려주려고 하고 보니 우리가 개인이 대출을 해도 담보를 잡잖아요. 안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잖아요. 회사를 뭔가가 있어야 돈을 빌려주지.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하는 현장들에서는 시공사들한테 옛날에는 연대보증들을 잡았었어요. 은행들에서. 근데 이제 그게 너무도 문제가 많다 보니까 최근엔 그게 다 없어지고 정비사업 현장에서 책임 준공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공사는 마무리를 해라. 공사비가 없더라도 그게 책임 준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담보가 되냐면 아파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그거를 팔아서라도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그게 어쨌든 국가에서 여러분들한테 최소한으로 보장을 해주는 게 시공사의 책임 준공이라는 건데, 신탁사가 2016년도에 도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정비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뭐 그렇다고 신탁사가 부동산 사업을 안 한 건 아니에요. 뭐 개발 신탁이니 뭐 토지 신탁이니 관리 신탁이니 많은 부동산 사업들을 해왔는데, 이제 저희가 그 최근에 그 시공사의 역할을 신탁사가 대신 책임 준공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을 조달하든 어떻게 하든 우리가 어쨌든 집을 지어 놓겠다라는 게 신탁사가 제공하는 책임 준공이고, 금융권 신탁사나 몇몇 신탁사의 책임 준공 상품을 최근에 많이 팔았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안 팔았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한국투자 부동산 신탁도 그게 굉장히 적어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서울은 그리고 분당은 여전히 분양 시장이 좋습니다. 근데 지방에 굉장히 많이 무너지는 사업장들이 많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 우리 사업장만 해도 공사비도 조단일 텐데, 그러면 그 조단위를 누가 조달을 해야 되냐? 신탁사가 책임 준공을 했으면 신탁사가 공사비를 어떻게든 끌고 와서 아파트를 준공을 시켜야 돼요. 그게 책임 준공 상품입니다. 그게 오로지 전부 다 신탁사의 그런 부채로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명적인 거고, 굉장히 많은 신탁사들이 그에 대한 위험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금융지주와 비금융지주, 저희 한토신과 한국투자부동산 신탁 둘로 해서 그 리스크를 좀 분담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게 두 신탁사 같이 들어오면 혹여나 혹시나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시공사들이 공동으로 들어오면은, 만약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국토지시공사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한국투자시공사가 있다고 그래요. 둘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둘이 같이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은 담합을 일단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시공사는 실제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뭐 이렇게 공사 현장도 공부도 나눠서 하기도 하거나, 아니면 서로 누구 한쪽이 이익을 몰아주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공사비를 실제로 경쟁을 안 하게 되면 공사비를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둘이 들어와서 수수료, 저희가 받아가는 대가는, 여러분들한테 해서 받아가는 대가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하더라도 이자를 내게 되고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저희 똑같아요.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금융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금융 비용에 대한 수수료와 이자를 여러분께 요구를 하고, 저희가 만약에 중간중간 조달하는 금융 비용이 있다고 하면은 그에 대한 이자, 그리고 전체 사업에 대한 수수료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수수료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분당이 지금 거의 20몇 개의 현장들이 굉장히 열을 올리기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평준화가 될 겁니다. 수수료는 저희 회사라고 분당이 전체 수수료가 예를 들어 1%인데 우리라고 똥배짱이라고 1.5%를 여러분들한테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고, 저희가 공동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그에 대한 걱정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리스크 분담 차원에서 그렇게 들어왔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서두에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탁이 아까 이제 설명드렸지만 짤막하게 그냥 단순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신탁이 뭘 하는 거냐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조합 대신 똑같습니다. 조합 방식은 똑같은데 조합장님이 하시는 역할을 그냥 신탁사가 한다고 보시면 돼요. 조합장님이 어쨌든 여러분들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그동안 대표를 뽑아서 사업을 해왔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뽑아서 사업을 해오다 보니까 시공사를 포함한 수십 개의 전문적인 업체를 상대로 협상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저희가 하는 거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똑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조합 방식과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시기에서는 사실상 신탁 방식이 필요해요. 그동안 국가에서는 조합 방식의 비리나 문제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신탁을 도입을 했다고 했는데, 그동안엔 이게 이슈가 안 된 게 분양 시장이 너무 좋았어요. 2017년도부터 21년까지 분양 시장이 너무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공사비를 어마어마하게 올려도 분양가가 올랐기 때문에 다 커버가 됐고 다 덮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사실은. 근데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가 있으면 말 그대로 그 문제를 우리가 정면으로 해결해야 되는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토부에서도 저희 신탁은 저희가 만약에 고의나 과실로서 여러분들에게 오른쪽이 빨간 글씨입니다.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신탁 방식에 대해서 예를 들어 남의 손에 맡기기 때문에 사업을 그거에 대한 혹시 대한 걱정을 하신다고 하면 크게 걱정하실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사실은 신탁사가 정비 사업을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8년, 9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실적이 사실은 있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신탁사가 시공사에 정비 사업을 했던 출신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그에 대한 전문성은 보장이 되고 있고, 그러나 여전히 시행착오는 저희가 겪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는 겪고 있으나 저희 정비사업 단계별로 쭉 표가 지정고시가 하고 나면 정비 변경, 건축심의,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 그 다음에 철거 및 착공, 준공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지금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현장들입니다. 사업의 모든 현장에 대한 경험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고 다 겪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감에 있어서 착오 없이 두 번 다시 되돌아가는 일 없이 한 번에 빠른 길로 여러분들을 안내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이나 그런 거는 이제 앞에 중복이 됐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는 좀 질의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도 시행착오라는 부분을 좀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지금 한국토지신탁에서 여태까지 해오시면서 네. 기억나는 그 시행착오라든가 아니면 저희 풍선효에 대해서 좀 도움이 줄 만한 어떤 제한적인 사항이 있으면 그거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일단은 가장 사실은 이제 저희가 크게 시행착오를 겪은 건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가 신탁사에서 하는 정비 사업이 오래되진 않았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인력이 지금 저희 회사가 50명이 넘어가거든요. 이 정비 사업만 전담한 인력이.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함에 있어서 이미 표준화가 다 제정이 되어 있고 리스크 체크리스트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으면서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작은 사고도 없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정비 사업을 하면서 조합 방식과 비교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조합에서 설계안을 준비를 하고 나중에 시공사를 뽑으면, 예를 들어 건축심의 서울 같은 경우를 좀 예를 들겠습니다. 시공사가 일찍 들어오려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사실 작년까지는 건축심의 사업시행과 이후에 시공사를 뽑게 해놨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메이저 시공사는 자기들의 그 브랜드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인허가 절차를 다시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조합 같은 경우는 절차를 미리미리 준비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중요한 결정은 저희 신탁 방식도 똑같은데 여러분들 전체 회의, 토지등 소유자 전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자주 열 수 있지가 않아요. 보통 1년에 한두 번이 최대고 정말 많이 하는 경우 1년에 한 3, 4번까지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결정을 내려야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약에 빠뜨린 내용이 있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해야 되고, 그게 만약에 전전 단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절차법이라고 해서 절차를 지키면서 해 나가야 되는데 잘못된 게 있으면 앞으로 가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앞에 표에서 말했던 것처럼 정비계획 변경 단계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그 다음 단계인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가 끝나 있어도 다시 그 절차를 밟았어야 했어요. 그나마 이제는 올해 1월 달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통합심의라는 절차 때문에 그런 건 좀 이제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풍선효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 배점표 다 보셨죠? 다 보셨으면은 사실 기분이 좋지 않으실 겁니다. 좋지 않죠. 저희가 사실은 근데 일단은 6월 25일날 성남시에서 발표는 한다고 하지만 가장 성남시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많이 하고, 그리고 저희가 신도시 중에 여기 분당만큼 열기가 있던 신도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원래는 신탁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도 원래는 배점에 들어가 있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빠졌냐면
다른 그 신도시들에서 저희 신탁사들이 사실은 관심을 안 뒀어요. 예상만큼 사업성이 안 좋거든요.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그 배점을 둬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평성 때문에 고려를 해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여기 양지마을이라든지 시범단지라든지 그런 쪽이 굉장히 앞에서 치고 나가고 있었던 걸로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말한 한솔마을이라든지. 근데 이 단지들이 지금 점수가 다 밑에 있어요. 순위권이 없습니다. 지금 점수표 가지고 채점을 해보면 1, 2, 3등이 국토부에서 발표한 거는 성남시의 분당이 한 8,000세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1, 2, 3등 어딘지 혹시 다 아세요? 1, 2, 3등 하면 8,150세대인가가 나와요. 그게 정말 그게 약속이 된 건지 아니면 그게 우연히 맞아 떨어진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국토부하고 분당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장들이 달랐어요. 그리고 성남시도 달랐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기준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1등을 한 단지 같은 경우는 그 단지 스스로도 어리둥절해요. 네, 제가 가보면 그 단지도 어리둥절합니다. 우리가 왜 1등이지? 하고. 네, 그렇게 열심히 여기처럼 추진하던 단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은 그렇다고 완전히 바뀔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어느 정도는 바뀔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될 거는 주민들 동의율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주민들 동의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최대한 협조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그게 돈 드는 거나 여러분들 재산을 내놓는 게 아니잖아요. 동의해서 써주는 게 선도지구 선택되기 위한 거니까. 그리고 이 선도지구를 얘기를 하니까 앞서는 이제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도 선도지구가 또 올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기다리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아까 했는데, 저는 조금 의견이 달라요. 아까 저희 표가 굉장히 조합이 비리가 많음에도 그동안 조합 방식이 문제가 없었던 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상승기 때문에 그 분양가 상승 때문에 이게 다 덮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전국의 지자체들이 2017년도쯤에 그 2020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실제로 2020 도시계획이나 2030 도시계획 등 도시계획을 통해서 관에서는 그 여러분들 시민한테 주는 혜택들을 계속 조절을 해옵니다. 근데 2017년도경에 굉장히 많은 혜택들을 베풀었는가 하면 지금 2030에는 그런 인센티브나 기부 체납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있습니다. 이게 시범 모델이에요. 지금 시범단지 같은 경우 49층 모델을 그리고 있는데 분당이 전부 다 49층 그릴 수 있을 것 같나요? 아니에요. 왔을 때 잡아야 됩니다. 잡아놓고 우리가 갈 수 있을지 못할지는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갈 수 있을 때 최대한 협조해서 가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점.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 중에 네. 신탁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임준공에 의한 우발 채무 관련된 리스크 말씀을 주셨었는데, 네. 그 외에도 예. 신탁사가 이제 하는 일이 사업비 관리라든지 기타 등등이 있는데, 예. 만약에 사업 진행 중에 신탁사가 어떤 부실이라든지 예.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예. 그런 것들을 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 같은 게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신탁사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한토신 같은 경우는 시공사를 선정을 할 때 입찰 기준에서부터 책임 준공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국엔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거고, 그동안의 아파트 사업을 보면은 공사를 하다가 중단했을 때 사실 피해가 가장 커요. 그 전에 멈추면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근데 공사를 하다가 멈추는 경우가 가장 문제가 큰데, 그래서 혹시나 책임 준공을 요구를 해놓으면, 그러니까 저희 신탁사가 하는 역할은 사업 전체적인 모든 책임을 저희가 다 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계에 대한 책임도 저희가 지는 거, 설계사를 뽑겠지만 1차적인 책임은 저희가 다 지는 겁니다. 책임 준공도 당연히 우리가 여러분들께 아파트를 준공을 시켜가지고 용역업체를 써가지고 시공사를 써서 준공을 시킨 다음에 여러분들께 제공할 의무가 저희한테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시공사한테 책임 준공은 중복해서 보증을 하나 더 서해워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부도가 나더라도 한투가 있을 거고,
그리고 한투가 만약에 부도가 나더라도 그래서 공사비를 못 주더라도 시공사는 책임 준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물건을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정산을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보안 조치를 여기서 모든 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의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다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답변 주신 거에 그러면은 그 시공사가 책임 준공 의무를 가지게 되면은 네, 중간에 그 신탁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네. 다른 리스크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당연히 리스크는 있죠. 저희가 그 아까 그 기성불과 분양불 얘기를 했는데 분양불은 뭐냐면 그동안 조합 방식에서는 조합은 여러분들이 돈이 없고 여러분들이 돈을 안 내기 때문에 시공사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안 받는 대신에 분양 수익금이 들어오면 그 분양 수익금을 우리가 물차적으로 다 가져가겠습니다가 분양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착공 후 한 1, 2, 3개월 동안 공사 착공률이 공사 진척률이 0.00 몇 프로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분양 수익 10% 전체 매출의 10%를 시공사 한 번에 가져가 버리는 게 그게 분양불입니다. 근데 기성불은 저희가 분양 수익금이 들어오면 그냥 계좌에 넣어놓고 이자는 여러분들 몫이고 공사하는 만큼만 주겠다는 게 기성불이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 공사비를 2달마다 보통 주는데 못 주면 못 주는 만큼의 이자는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신탁사가 부도가 나면 준공할 때 지금 공사비를 못 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진 않을 거고 부도가 나는 만큼 분명 제도적으로 다른 신탁사가 오던지 뭔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만약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아마 그 못 준 미지급 공사비에 대한 이자 정도는 금융비용 정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부담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이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시탁 방식이 이제 좋다 이런 건데 이제 어느 제도든지 뭐 100% 완벽한 제도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귀사 사례도 좋고 타 신탁사 사례도 좋은데 혹시 이거를 신탁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예. 어려운 점이라든지 실패했다든지 이런 사례가 뭐 있는 건지, 그래서 보완점을 어떻게 해서 개선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 건지, 사실 뭐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하고 풍선호에서 가지고 이렇게 타 구역을 많이 이렇게 또 접하다 보시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좀 강점은 여기 유리한 점이라든지 그런 거 있는 건지, 또 불리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보완을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은 저희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지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했던 현장 중에서 그러니까 신탁사가 어쨌든 사업권을 가져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주민분들이 신탁사를 견제해야 된다는 여론들이 너무 생겨버리다 보니까 그 사업을 가기가 이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탁사가 여러분들 아까 제가 그 조합과 다른 점 표시했듯이 똑같습니다. 그냥 조합장님 역할을 저희가 하는 것 뿐인 것처럼 결국엔 여러분들이 지지를 해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여러분들한테 나쁘지 않은 얘기이기도 한 게 저희가 만약에 이상하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걸 통제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의 장단점을 잠깐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훌륭한 조합장님이 계신다고 하면 조합 방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훌륭한 조합장님이 계시다고 하면요. 근데 이제 다만 여기 이제 저희가 선도지구를 목표로 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사업이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기가 있기 때문에 신탁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더불어서 신탁 방식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가장 큰 솔루션이 사실 사업 전반에 걸쳐서 모든 단계에 걸쳐서 저희가 컨설팅을 다 제공을 하지만 가장 큰 거는 자금 조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조합 방식이 여러분들이 돈을 아무도 안 내는 대신에 어디서든 끌어와서 사실은 조합이 다 사업을 해왔고 그게 사실 빚이거든요. 거기에서 사실은 모든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거를 국가에서도 알기 때문에 금융기관인 신탁사부 그 역할을 해서 그걸 좀 투명하게 보겠다는 거고, 대신에 저희가 사업권을 갖는 대신에 굉장히 많은 권한을 저희가 가져가요. 근데 저희는 누가 통제를 하냐면 대신에 저희는 금융기관이라 국가에서 통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합은 직접적인 통제가 어렵거든요.
그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풍선요의 강점은 저희 성남역을 끼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판교 현대백화점 정말 많이 가거든요. 정말 좋아해요. 예, 그리고 탄천도 끼고 있고, 사실 여기 사시는 분들, 오신 분들이 얼마나 여기 사시는지, 투자자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사실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돈이 없어서 못 오는 거지, 예, 저는 여기 살고 싶어요. 예, 저 와이프도 여기 이렇게 오면 살고 싶어 하고. 그 말은 뭐냐면, 여기가 어쨌든 연이 30년이 지났잖아요.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전히 쾌적하고 깨끗하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가치가 하락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남역을 꼈음에도 불구하고 환승센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가 관과 주고받을 게 있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내줄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받아낼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당에 다른 단지들을 가보면, 선도지구 추진하는 현장들을 가보면 공공성에 대해서 주장하는 게 다 똑같아요. 지하 주차장 제공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저기 공원 같은 거 끼고 있거나 뭐 역 근처면 전부 다 똑같이 지하 주차장을 제공하겠다. 다 똑같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도 비슷하지만 저희는 환승센터라든지 환승 주차장이라든지 성남역이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그게 강점이고 우리가 관에 내밀 수 있는 가장 큰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점은 다른 단지가 선도지구가 안 되면 이제 관심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풍선요는 선도지구가 안 되더라도 재건축으로서의 가치도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우리 단지가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아, 예, 앞쪽에 계시는군요. 예. 예, 그 설명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신탁에 대한 설명을 좀 잘 들었는데, 네. 이 신탁회사에서 하는 업무의 범위가 도대체 어디부터인지 좀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 분당 같은 경우는 다른데 그런 단독지구에서 그 재건축하는 거하고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지금 이제 선도지구를 선정하려고 그러고, 그다음 분당 안에서 여러 사업장들이 서로 이제 경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신탁회사가 만약에 계약을 한, 아까 다른 사업장 같은 경우 이제 계약을 했다고 그랬는데, 만약 계약을 하면 예를 들면 신탁회사가 이 선도지구 선정하기 위한 그런 노력에도 같이 참여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이거 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분당 같은 경우 사업장이 많으니까 제가 신탁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냥 땅 짚고 헤엄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어디든지 되면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아니면 한국투자신탁이 네. 여기 그 풍선역 쪽에 꼭 그 신탁 사업자로 선정이 되고 싶다면, 저라면 예를 들면 선도지구 그 선정 그 준비할 때부터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계약을 뭐 2단계로 나눠서 하더라도 이 선도지구 선정할 때부터 우리 신탁회사는 이렇게 해가지고 꼭 풍선하고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어떤 그 제안들을 하는 그 신탁회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뭐 이거 저 신탁회사 뭐 누구 이렇게 차이를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아까 KB에서 와서 설명하실 때는 어떤 느낌을 받는가 하면요. 네. 지금 온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될 수도 있고, 너무 경쟁하지 마시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안 돼도 뭐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그러니까 느낌이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든 이제 선도지구부터 선정이 되려고 하는데, 네. 뭐 그런 거에 대한 전략이나 고민은 거의 없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다시 뭐 좀 길어졌는데, 신탁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의 이 분당의 상황, 여기서 풍선요가 지금 그 선도지구 선정이 되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신탁회사가 어디서부터 무슨 일들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당연히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인데 조금은 성격이 달라요. 저희가 금융기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대가가 없는 이익 제공을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저희가 금융기관에서 굉장히 크게 제재를 받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금융기관이 아니라 그러면, 저희 회사가 자산이 만약에 1조라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1억, 2억 정도 충분히 투자를 하고
예,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갈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저희는 분명한 대가를 요구할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이익 제공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분당이 조금 매우 특이한 케이스인데, 아까 저희 지금 전체 신탁사가 거의 200개 현장들의 정비 사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탁사가 사전에 돈을 썼다라는 현장을 못 찾아보실 거예요. 그게 안 돼요.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저희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느 신탁사도 그거를 지금 못 하고 있는데, 한 2건 정도, 제가 알기로는 그 많은 것 중에 한 2건 정도 특이 경우는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특별 사례는 있는데, 그거 말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할 수가 없는데, 분당은 아까 말했던 국토교통부에서 MP라고 해요. 혹시 MP 다들 아십니까? 마스터 플래너라고 그러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신도시마다 한 명씩 이게 내려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분당을 담당하는 MP님이 계시고 다른 신도시 MP님들도 계신데, 저희가 선도지구 선정 지금 배점에서 빠졌는데, 원래 아까 제가 그 신탁 방식이냐 조합 방식이냐 배점이 있었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빠진 게 있어요. 뭐가 있었냐면, 저희가 도시계획안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원래는 있었을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안이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기 전에, 그 설계를 하면 이제 아파트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 아파트를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을지, 총 세대수는 그러니까 얼마까지 지을 수 있을지, 땅 모양에서 어느 쪽을 공원으로 내줄지, 이런 게 이제 정비 도시계획이라고 하거든요. 큰 그림 그리는 거를. 근데 그것도 억 단위의 돈은 들어가요. 근데 그거를 기초적인 수준의 그 도시계획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그 국토교통부에서 뭐라고 하고 다녔냐면, 신탁사가 그걸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어느 신탁사도 그게 협의된 게 없었거든요. 네, 어느 신탁사도 그게 협의된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른 신도시들에서는 아무도 신탁사가 관심을 안 두다 보니까 그 배점이 빠져버렸어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현장들에서도 초기에 저희가 와가지고 도시계획 그 몇 억에 들어간 돈을 들여가지고 도시계획 업무를 해야 되는 업무가 일단은 빠졌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되는 게 이제 남는 게 동의서가 남아요. 지금 배점 기준 보면 주거 정주성, 동의율, 그 다음에 통합 단지수, 그 다음에 통합 세대수,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 돈 들어가는 거는 없어요. 돈 들어가는 없고 동의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들이 있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분당에서 최초로 입찰을 보고 지금 MOU 체결한 게 한솔일 겁니다. 한솔마을. 거기도 저희 회사에서 들어가고 있고, 저희는 이제 2본부인데 그건 이제 1본부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다 비슷하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신탁사가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돈을 사용을 하는 데 있어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시공사가, 그리고 어떤 시공사들이 경쟁적으로 서로 무슨 입찰하듯이 비용에 대해서 그렇게는 하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제일 처음에 KB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예를 들어 저희가 1억을 쓰면은, 이 현장에 저희가 1억을 써서 동의를 받겠다 하면은, 빨리 끊겠습니다. 다른 데도 다 똑같을 거다. 예, 결론은 그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아까 그 한솔에서 먼저 계약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는 그러면 계약을 하고 나서 그 신탁회사에서 무슨 일부터 시작을 하는 건가요? 계약은 아니고 MOU를 체결을 했고요. MOU? 예. 네. 네, MOU를 지금 제가 체결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네, 옆번 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아무튼 MOU만 네. 계약을 하고 나서 네. 무슨 일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선도지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동의서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의서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의서 받는 일을 신탁회사에서 같이 도와서 하는다고. 왜냐면 봐야겠네요. 세대수가 여기만 해도 예를 들어 풍선만 해도 거의 1000세대가 넘어, 표까지 하면은 거의 1500세대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부 투자자들도 많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원봉사자들이고 한 50명 100명이 되면 모르겠는데 다 받고 다니지 못해요. 그리고 배점표 보시면 동의서 배점표가 사실은 굉장히 높아요. 95% 동의율을 해야지만 만점이거든요. 그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 그러니까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러니까 그게 약간 MOU 맺고 그런 거 하는 게 되게 애매모호한 건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탁회사가 예를 들면 뭐 추진위 쪽에 네. 정말 사업을 따내서 나중에 선정되고 나서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신탁회사로서 만약에 선정이 되고 싶다면 지금 단계에서부터 뭔가 예를 들면 뭐 컨설팅 계약을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해서 반드시 선도지구가 될 수 있도록 돕겠다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MOU 맺고 뭐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구체적인 게 아니잖아요. 네, 돈을 맞습니다.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다른 지금 그 추진이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계약을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좀 뭐지? 무슨 일을 하는 거지? 그냥 홍보만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좀 들고 약간 좀 혼란스러워서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립니다. 네, 근데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딱 눈에 보이는 걸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사실 없습니다. 네.